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명 넘게 지금 이 피해를 입힌 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박지훈 변호사님 잠이 옵니까? 잠이 와 지금? 잠이 온다고 합니다. 진주 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요.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안인득 유치장에서 홀로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저 사람이에요? 예, 안인득 얼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잠도 잘 자고요. 또 밥도 꼬박꼬박 주는 대로 다 먹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또 경찰서 경찰관들도 상당히 좀 놀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한테는 아무런 어떤 뭐 죄책감 없이 잘 자고 잘 먹고 오히려 경찰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별 문제 없이 안인득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더 힘들다. 조사는 경찰이 더 힘들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인득 얼굴 보고 있으면 힘들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유치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찰분이 밥을 잘 못 먹고 있대요. 이거 정말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웃기잖아요. 그런데 저 심리가 뭐예요? 최명규 원장님 반성,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범죄 행위의 동기를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정확히 제가 어떤 그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본인이 진짜 믿고 있는다고 네. 가정을 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이 안인득이 만약에 현재도 당시에 피해망상이나 환청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은 현재 유치장으로 장소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피해망상과 환청이 환경이 바뀌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었을 때는 계속 환청이랑 피해망상 때문에 본인이 괴로웠지만 네. 유치장에 오고 나서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결국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갖다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거는 증상 때문이건 아니면 본인의 타고 태어난 성품 때문이건 뭔가 이렇게 공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장희영 교수님, 예.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3년간 병원 밖에서 방치됐다 이런 제목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편집형 정신분열증,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라고 이제 특히나 범죄에서 요즘 많이 단어가 나오면서 네. 그냥 괜히 죄 없는 조현병 환자들까지 또 이렇게 비하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2010년에 지나간 행인들에게 그냥 흉기를 휘둘려서 그때도 이미 이제 사건이 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 네. 이제 조현병 진단을 처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2011년 1월부터 5년 반, 정확히는 5년 7개월, 67개월이라고도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총 68차례의 진료를 받았어요. 이 말은 거의 네. 매월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진료 기록이 2010년 7월에서 멈춥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9개월, 거의 네. 3년 가까이를 치료를 안 받은 거고요. 치료를 네. 안 받고 증세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조현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최명규 원장님 5년 반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어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그런데 그 이후 2년 9개월 치료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악화가 되는 겁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되는데 투약이 멈춰지게 되면서 이제 환청이랑 망상이 더해지게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조용한 어떤 병동 생활이라든가 오히려 교도소에 있었을 때는 생활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지는 자극도 적게 되고 증상도 적게 되었지만 네. 밖에 있게 되면서 아마 증상은 심해졌을 테고 네. 본인이 증상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 본인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에 정당화되는 증거로 삼으면서 네. 악순환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표정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언론 다른 범죄자, 다른 피의자하고 달라요. 고개 숙이거나 그런 모습이 일절 없고요. 당당하게 분노에 차서 뭔가 악에 차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눈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부릅뜨고 말이죠.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그러면 그 사이에 경찰 수사 혹시 진전된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지금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0년 전에 말이죠. 네.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이유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안인득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던 휴대폰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0건에 이르는 그 통화 기록 내용 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그 두 개의 그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순 진주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들었고요. 네. 또 범행 당일에 이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을 갖다 사용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그 주민들을 선별을 해서 급소 즉 목을 갖다 노려서 이게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경찰은 이게 그 조현병에 의한 그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계획 범죄로 보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의자 안인득의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조금 전에 보신 안인득 씨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안인득 씨의 친어머니는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며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봐주지 말고 벌해주세요.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유족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끔찍한 사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의 뒤에는요, 박지훈 변호사님 국가의 책임도, 국가의 책임 방기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 주민들이 신고를 했었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구조공단에게, 또 복지단체도 뭐 시청도 구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 관련된 정신병원 입원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신보건법상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신병원에 또 강제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그 법 조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인듯 같이 이렇게 범죄 우려가 컸던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복지 사회 단체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좀 직접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경찰도 좀 정신병원이나 입원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정안이 곧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경찰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정말 이 인간의 잔인성이 어디까지일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인득 사건이었습니다.